여러분, 지금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조 달러라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400조 원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다름 아닌 2025년 중국이 기록한 무역 흑자 규모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일 국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무역 흑자 중 최대치죠. 숫자만 보면 와, 역시 중국은 건재하구나, 대륙의 기상이 다시 살아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승자의 미소가 아닌 소름 끼치는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1조 달러라는 흑자는 사실 중국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얻은 훈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만 화려한 숫자를 뿜어내고 있는 불황형 흑자의 역설 그 자체입니다. 지금 중국은 안에서 팔리지 않아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을 전 세계 시장에 헐값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이제 과거 중국의 가장 큰 파트너였던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죠. 오늘은 화려한 흑자라는 포장지 뒤에 숨겨진 중국 경제의 처참한 진실, 그리고 고객에서 포식자로 변해버린 중국이 우리에게 던지는 치명적인 경고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공장이 24시간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최첨단 전기차, 고성능 반도체, 세련된 가전제품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물건을 사줘야 할 중국인들의 지갑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거리의 상점들은 텅 비어있고 화려한 쇼핑몰은 구경꾼조차 드뭅니다. 물건은 넘쳐나는데 살 사람이 없다면 공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을 닫아야 할까요? 아니요, 중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시장을 향한 투하입니다. 이게 바로 2025년 중국이 기록한 1조 달러 흑자의 본질입니다. 내수 시장이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수입은 실종됐고 갈 곳 잃은 과잉 생산 제품들이 헐값에 전 세계로 밀려 나갔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불황형 흑자라고 부릅니다. 많이 벌어서 흑자가 아니라 너무 안 써서, 그리고 억지로 밀어내서 생긴 슬픈 흑자라는 뜻이죠. 하지만 전 세계는 이 흑자를 슬프게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침공으로 느끼고 있죠. 저우가 공세로 무장한 중국 제품들이 각국의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나요? 중국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는 말이 공식처럼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핵심 부품과 중간재를 중국에 팔면 중국이 그걸 조립해서 전 세계에 파는 구조였죠. 말 그대로 중국은 우리의 VVIP 고객이었습니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이제 부품 설계부터 최종 조립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결하는 완결형 생태계를 구축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부품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오히려 우리가 공들여 개척해온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선박, 자동차, 디스플레이, 심지어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던 첨단 IT 분야까지 중국은 거대한 자본과 물량을 앞세워 한국 기업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어제의 파트너가 오늘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안방 사정은 어떨까요? 밖에서 저렇게 잘 팔고 돈을 긁어모으는데 안에서도 풍족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중국의 내부는 그야말로 소비 절벽을 넘어 생존 투쟁에 가깝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지표는 바로 청년 실업률입니다. 공식 통계로만 20%에 육박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치는 그 2배 이상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배달통을 들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전업 자녀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이루니 소비가 일어날 리 있겠습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극단적 절약이 하나의 문화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절대 사지 않고 중고 거래가 일상화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중국의 거리에서 예전과 같은 활기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다시 고용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늪에 빠진 거죠. 1조 달러라는 화려한 숫자는 사실 이 절망적인 내수 침체를 가리기 위한 거대한 분장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무서운 문제는 바로 인구입니다. 여러분, 최근 중국 뉴스에서 유치원들이 대거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유치원 건물들이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지입니다. 바로 요양원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공간이 이제는 노인들의 기침소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3년 연속 인구 감소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라는 타이틀은 이미 인도에 내준 지 오래고 저출생 고령화의 속도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 빠릅니다. 노동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급증하는 구조적 위기, 이것이 바로 1조 달러 흑자라는 숫자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인구라는 엔진이 꺼져가는 거대한 비행기가 수출이라는 보조 호흡기 하나에 의존해 위태로운 비행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죠.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중국의 위기가 과연 우리에게는 기회일까라고 말이죠.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식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궁지에 몰린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벌이는 치킨 게임입니다. 살기 위해 가격을 후려치고 기술을 모방하며 국가적 보조금을 쏟아붓는 중국의 절박함이 우리 수출 산업에 목을 죄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중국의 성장에 기댄 낙수 효과를 기대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중국이 만들지 못하는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거나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과 파트너를 찾아야만 합니다. 2026년,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1조 달러라는 숫자에 가려진 중국의 비명소리를 우리는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이 걸린 긴급한 경고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중국의 불안한 흑자와 인구 위기, 그리고 한국 경제의 숙제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구체적인 사례나 중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신가요? 원하시는 추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다음 대본을 준비하겠습니다.